오늘 여러분들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교환은 드렸는데 교환대로 안 합니다. 그냥 참고용입니다. 참고용. 자, 어떤 강의를 할까요? 보통 외부에서 강사 오면 어떤 강의를 원해요? 재미있고 또 재미있는 강의 또요. 유익하고 또 어떤 강의인가요? 많이 웃을 수 있고 뭐 재미있는 강의, 예, 유익한 강의. 여러분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다른 곳에 가면은 어제 제가 제주에서 강의하고 갔는데 그쪽에 한 80명 모였는데요. 바로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 다음에 바로 크게 짧은 강의 해달라고. 짧은 강의. 제주도까지 갔는데 짧은 강의 해달라고. 그런데 그분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까지 늘 재미있고 유익하고 짧은 강의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재미는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제 생김새 자체가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2시인데 식사하시고 오셨죠? 졸릴 시간이죠? 졸릴 시간인데 내 눈 한번 보세요. 졸리게 생겼나요? 그래 여러분이 졸게 되면 내 눈 때문에 존 줄로 제가 알고 착각을 하고 혹시 조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이 앞으로 모셔서 1:1 강의를 합니다. 저 1:1 괜찮으세요? 네. 별것 아닌 걸로 재밌어 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별것 아닌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강의를 강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하고 같이 쿵짝쿵짝 해야 되거든요. 쿵짝쿵짝. 우리 4박자 있잖아요. 여러분 남편하고도 쿵짝쿵짝. 쿵짝이 맞으면 어때요? 살만하죠? 지금 쿵짝이 맞나요? 왜 대답을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하세요? 쿵짝이 맞으면 서로 통한다는 얘기예요. 쿵짝이 맞으면은.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쿵짝을 한번 맞춰보면서 소통하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봤어요. 재밌고 유익하고 짧은 강의를 원한다고 여러분은 말씀을 하셨고 저는 자극이 있는 강의였으면 좋겠다. 이런 강의도 좋지만 자극. 왜냐하면 인간은 자극받아야 행동을 바꾸거든요. 자극받아야. 여러분 자극받으면 웬만한 사람은 행동을 바꾼다. 그럼 제가 자극적으로 생겼습니까? 이 대답을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여러분 그냥 자극적으로 생겼냐고 하면 생겼다고. 바로 반응. 우리가 살면서 하는 거의 대부분은 쿵짝이면서 반응이에요. 반응이에요. 여러분 남편하고 관계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연구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행동해놓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극적으로 생겼습니까? 네. 그렇게 대답해 버리면 됩니다. 별것 아닌 것은 그냥 그렇게 대답해 버리자는 얘기예요. 행복한 사람의 특징, 오래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 뭐 이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막 심리학자, 의학자들이 연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지식이고 지식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직접 겪어보고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지식을 지혜라고 그러잖아요. 지혜. 그런데 그 지혜는 고전에 담겨 있는데 고전에 송나라 중말엽쯤에 나온 고문진보라는 곳에요. 놀라운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둔감한 사람이 오래 산다. 뾰족하고 날카로운 사람이 빨리 죽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뾰족하고 날카로운 걸 좀 둔감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여러분 아직 젊지만 결혼은 다 하셨죠? 그렇게 젊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금. 그러면서 고문진보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벼루 있죠, 벼루. 벼루는 둔감하니까 오래 간다. 벼루는. 그런데 벼루에 그 먹물로 붓을 쓰는 붓은 뾰족하고 날카롭다. 그래서 자꾸 바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둔감하게 살자는 얘기입니다. 별거 아닌 거 그냥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줄을 꺼가면서 별것 아닌 걸로 이게 문제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순간부터 너무나 관계가 막히거든요. 그냥 별것 아니면 넘어가자.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할 때도 별것 아니면 그냥 넘어가자. 둔감한 사람이 행복하다. 이게 현대로 넘어오면은요, 일본의 와타나베 준이치라는 심리학자이면서 의사는 이런 책을 썼어요.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결정했다. 둔감하게 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 힘을 둔감에다가 힘 역자를 붙여서 둔감력. 그래서 일본에서 한때 둔감력이 유행을 했고 우리나라에도 이 책이 베스트가 됐었죠. 여러분 이 책 사보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 책 보고도 예민한 놈 나 많이 봤어요. 알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냥 둔감하면 되는데. 미국에는요, 리처드 칼슨이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책을 썼어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자.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자.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서양도 동양도 옛날, 그러니까 송나라 때부터도 지금이나 옛날이나 동서고금 막론하고 이 둔감력을 강조했다. 둔감력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오늘도 좀 둔감하게, 그리고 앞으로는 좀 둔감하면 소통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이 둔감했다면은 지금 아마 이보다 더 훨씬 젊을 거예요. 예민했어요.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혈액형이 A형이면 예민하다, 이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데, A형, 내가 A형이 뭘 잘못입니까 지금? A형이 예민한 게 아니라 제 아내는 A형을 가지고 저한테 젊었을 때 많이 따졌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게 말하면 A형은 쪼잔한 게 아니라 책임감이 강한 거예요. 결혼 초에 제가 집에 딱 들어오면 운동할 시간이 없으니까, 밖에서 일하고 들어와서 운동할 시간이 없으니까 거실에서 물구나무 서기를 해요. 물구나무 서기를 해본 놈은 다 압니다. 먼지가 잘 보여요. 먼지가. 거실에 먼지가 물구나무 서봐 보여요. 서서는 안 보여. 앉으면 보여. 누우면 더 보여. 그걸 나는 못 넘어가. 처음에는 탓했어요. 오늘 왜 청소 안 했냐고. 그리고 내가 몇 번 죽을 뻔했죠. 그 뒤로는 탓한 게 아니라 정보만 전달했어. 정보만. 어떻게 해요? 오늘 청소 안 했구나. 여러분, 이 정보 전달도 안 됩니까? 그 정보만 전달하고도 몇 번 죽을 뻔했습니다. 요즘 여자들 너무 무서워요. 무서워. 제발 여러분 남편한테 좀 무섭게 하지 마세요. 남자는 부드러운 여자를 좋아합니다. 저 남자 맞죠? 이것도 대답을 안 하신 분이 있어. 네? 남자는 부드러운 여자를 좋아해. 그래서 집에 있는 여자는 무섭고 강하고 밖에 나간 여자는 부드러워. 그러니 자칫 잘못하면 바깥 여자를 좋아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있죠? 네. 여러분도 다른 남자한테는 부드럽잖아요. 그렇죠? 그런다니까. 다른 남자한테는 부드러워요. 내 남자한테만 강해요. 여러분, 이걸 바꾸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가장 부드러워야 될 사람은 내 남자예요. 옆집 놈 나하고 의미 없는 놈이에요, 그놈은. 예? 다른 놈 의미 없는 놈이라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남자한테는 강하고 다른 남자한테는 부드러운, 내 남자 앞에서는 아무 옷이나 입고, 내 남자 앞에서는 화장도 안 하고, 내 남자 앞에서는 머리도 안 빗고, 옷도 막 추리닝 무릎 뒤쳐 나온 거 아무거나 입고, 다른 놈 앞에 갈 때는 완전히 분장하고 꽃분장하고 가. 향수도 뿌리고 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이 소통이 부부 사이 되겠습니까? 부부 사이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둔감하게 살면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소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이런 강의를 여러분이 원한다고 했는데 이 강의 중에서 가장 하기 힘든 강의가 어떤 걸까요? 네, 짧은 강의예요. 이렇게 멀리 와가지고 가는데 1시간 40분 하고 가는 게 쉽겠습니까? 특히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말 많은 강사로 소문나 있습니다. 제 아내도 늘 말합니다. 말이 많다고 남자가. 말 많아서 같이 못 살겠다고. 난 집에서 말 많아서 같이 못 살겠다고 자꾸 제 아내한테 종주복을 당하고, 그 말을 어디 가서 하느냐? 여기 와서 해. 지금 영광으로 1시간 40분에 끝내달라고 했는데 어차피 여기 온 건 늦게 가는 건 똑같아요. 지금 제가 여기 어디 좀 들리려고 해가지고 나주역에서 기차역, 거기서 지금 소카라는 걸 빌려 타고 왔는데 거기 8시 49분 차예요. 그러니까 넉넉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남자가 나이가 들잖아요. 집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부드러운 여자가 반겨주면 빨리 가고 싶지만은 무서운데 누가 빨리 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정확한 시간에 빨리 끝내기 어렵다. 그래서 빨리 끝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지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빨리 그냥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알았다고. 여러분, 저는 밖에서 조용들 하면 끄덕끄덕이에요. 끄덕끄덕.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끄덕끄덕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가 마음에 들면 그래, 네 말 맞아, 끄덕끄덕.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너는 그러냐? 끄덕끄덕.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저놈 제정신 아니네? 끄덕끄덕. 그리고 돌아가셔서 여러분 직장 사회에서나 아니면은 집에서, 특히 집에서 남편한테도 남편 마음에 들면 그냥 당신 멋지네, 잘했어 마음에 안 들면 그랬어 하면서 마음속으로 네가 지금 제정신 아니구나. 여러분, 제정신 아닌 남자 많아요. 제정신 아닌 여자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 제정신이 아닐 때가 많다니까. 왔다 갔다 해. 어떤 놈은 분노 때문에 화가 나서 제정신 아니고,
어떤 놈은 잠정신에 제정신 아니고, 어떤 놈은 술 먹고 제정신 아니고, 제정신 아닐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인간의 마음은 왔다 갔다 변합니다. 그래 달마대사 말대로 1600년 전에 달마대사께서 마음이여 넓을 땐 바다와 같고 좁을 땐 바늘 하나 들어갈 자리 없구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좁을 때구나. 바늘 하나도 안 들어갈 정도로 좁을 때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 바늘 하나도 안 들어간 좁은 마음 구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한테 너 지금 마음을 열라고 네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막 한번 바꿔보세요. 바꿔지겠어요? 여러분 혹시 남편하고 사시면서 바꿔지던가요? 지금도 바꾸려고 노력은 하고 계세요? 아예 노력 안 해 포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포기만 한 게 아니라 아예 교체를 해버리더라고요. 교체를. 네. 교체. 그런데 여러분 삶의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요 남편이나 아내를 진짜 바꿔요. 아니 교체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바꾼다. 어떻게 해서 바꾸느냐? 우리가 생각한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단점을 막 지적을 해가지고 바꾼 게 아니라 장점을 끊임없이 와우 해주면서 바꾼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남자는 나이 먹어도 애들하고 똑같아요. 잘한다면 더 잘해요. 진짜예요. 별로 안 해봤죠 지금. 그리고 몇 번 해보고 이놈은 잘한다고 해도 안 된다고 이러지 말고 여러분 한번 반복적으로 해줘 보세요. 잘한다 하면은 진짜 잘해. 응원을 내가 해줘야 돼. 잘한다 힘내라. 여러분 내 남편 내가 응원해야지 다른 여자한테 맡길 거예요? 대한민국의 많은 여자분들이 남편 응원을 다른 여자한테 아웃소싱해. 맡겨.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책임지고 내 남자 응원합시다. 대답을 안 하신 거 보니까 그렇게 못하겠다는 얘기 같은데. 자, 여러분 이런 강의 하는데 짧은 강의가 어렵다고 말씀드렸고 이 짧은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빨리 알았다고 끄덕끄덕 하자. 그래 오늘 소통의 첫 번째 끄덕끄덕이다. 너와 나는 다를 수 있다. 그 다름을 인정하자. 이걸 그 유명한 엘빈 토플러라는 세계적인 미래학자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다양성의 수용이라고 했어요. 너와 나랑 달라. 얼마나 다른지 몰라. 쌍둥이도 같지가 않아. 다 달라. 여러분 생각이 다 달라. 여러분 행동이 다 달라요. 제 눈을 보고 이놈이 수술했는지 안 했는지도 생각이 다 달라.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예? 자 했던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했던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했던 사람은 없어요? 안 한 것 같아요? 잘못된 것 같아요. 꼭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괜찮아요.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했는데 좀 실패작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저를 가지고 물어봤는데 이 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수술했다, 어떤 사람은 안 했다고 해요. 그렇게 서로 달라요. 또 더 놀라운 사실은 이거 했다 안 했다 이걸 가지고 또 싸우는 놈도 있어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어. 오늘 가고 나서 저 가버리면 제가 말 안 하고 가버리면 여러분 지금 이 눈이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해요 안 해요? 이때 궁금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궁금해야 돼. 다른 남자라도 궁금해야 돼.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머리를 깎고 여기 분신하고 가면 우리 궁금하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AI 시대 AI 로봇은 궁금하지가 않아요. 궁금한 걸 더 쉽게 좋은 말로 표현하면 포장하면 호기심이에요. 호기심이 있어야 돼. 그리고 궁금하면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이 했냐고 정하고 안 했냐고 물어봐야 돼. 했는데 실패했다고 단정 짓지 말고 물어봐야 돼. 그런데 안 물어보면은 제가 이제 가버리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A와 B 두 사람이 이걸 가지고 또 갈등이 있을 수 있어. A가 야 오늘 강사 수술했지. 저쪽에서 그게 한 거냐? 그게 안 한 거냐? 그게 한 거냐 안 한 거냐? 이렇게 싸워요. 이렇게 싸워. 그러다가 과거가 개입을 해. 과거가 너는 내가 하는 말마다 반대한다. 너 어제도 그러더라. 저쪽에서 너도 그랬잖아. 너는 작년에도 그랬잖아. 이게 인간관계의 벽을 만드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싸울 때 그때 일어난 일만 가지고 싸워요? 과거를 동원해요? 과거 가지고 오죠. 과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흔히 남자와 여자가 싸울 때는 언제 싸우냐면 밥 먹을 때, 말할 때 싸워.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미국에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부부 사이. 둘이 대화할 때예요.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가족끼리 밥 먹을 때예요. 사실 밥 먹을 때 대화할 때 가장 행복해요.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 잘못하면 또 싸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때 싸우는 것도 떨어져 있을 때는 안 싸워. 같이 있다 싸워. 밥 먹다 싸워. 어떤 놈은 식당 가서도 싸워. 놀라운 놈들이 있어. 자, 그럼 둘이 식사를 같이 한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밥을 먹습니다. 아까 말했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기분이, 인간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한다고. 인간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데 감정이 좀 좁아졌습니다. 여자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런데 남편 밥 먹는 꼴이 마음에 안 듭니다. 여러분, 꼴이라고 말해서 미안한데 꼴 보기 싫다고 그러잖아요. 꼴 보기 싫다. 꼴 보기 싫을 때 있어요, 없어요? 가장 이상적인 부분은 귀머거리 남자와 눈먼 여자라고 있습니다. 귀머거리 남자라는 얘기는 여자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안 들어야 돼. 그냥 듣고 넘어야 돼. 그런데 여자 잔소리하는 걸 가지고 아까 했던 얘기를 왜 또 하냐고 생각을 따진다든지 그게 말이 되냐고 따진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여자는 말을 많이 해요. 남자보다. 문화권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한 3배 이상을 해요. 여자들은. 그 여자들은 밖에서 말을 엄청 하고 집에 들어와서 또 나머지 말을 해야 되거든. 예를 들어 6,000단원 중에서 4,000단원 끝내고 2,000단원 집에 와서 해야 돼. 그래 남자한테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고. 그런데 남자는 밖에서 2,000단원 하면 다 되는데 2,000단원 하고 다 하고 할 말이 없어. 그래서 남자들은 늘 무슨 얘기냐고 물어봐요. 그 여자가 막 얘기를 하면은 어제 그거 했던 얘기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여자는 눈이 멀어야 된다는 얘기는 그 꼬락지 쓰는 일을 안 봐야 되거든. 남자가 나이 먹으면서 점점 아니 여러분 남편이 그렇다는 게 절대로 아니니까 이걸 오해하지면 안 됩니다. 그냥 하는 말입니다. 그냥 하는 말. 남자가 그 멋있던 남자가 저 집에 있으면서 점점 추해질 수도 있잖아요. 술 먹고 그냥 잘 수도 있고 발을 안 씻고 잘 수도 있고 또 이제 막 머리가 빠질 수도 있고 머리 빠지면 나처럼 쓰면 되는데 안 쓰는 놈도 있고 내가 또 이상한 말을 했네. 이런 말을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하고 말았어요. 네? 아무튼 밖에 나오면은 저도 이런 모습으로 나가는데 집에 가면 이걸 벗어야 되거든 또. 그러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꼴이 여자 입장에서는 보기 싫어. 보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 그런 속담이 있었겠냐 이런 얘기예요. 귀머거리 남편과 눈먼 아내가 가장 행복하다는 말이 있었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둘이 대화 얘기하다가 엉뚱한 곳으로 왔는데요. 둘이 이제 만나서 밥을 먹어요 둘이. 그런데 여자 입장에서 지금 마음이 좁아졌을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별로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 그냥 밥을 먹고 있는데 그 꼴이 하도 보기 싫을 때가 있어. 밥 먹고 있는 꼴이.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또 밥 먹는 게 맛있게 막 먹으면 되는데 막 감탄하면서 먹으면 되는데 이놈이 그냥 먹는 둥 마는 둥 먹어.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밥을 왜 그렇게 먹어? 좀 맛있게 먹으면 안 돼? 이럽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대화할 때 서로 하는 얘기는요. 반응이에요. 반응.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반응을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생각을 하면 남자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나한테 밥을 맛있게 먹으라는 말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안해. 내가 맛있게 안 먹었구나. 미안해. 나 맛있게 먹을게. 고마워. 이런 남자가 영암에 많이 있습니까? 네? 바로 반응한다니까. 어떻게 반응해요? 밥을 좀 맛있게 먹으면 안 돼? 그러면 남자는 이럴 수 있어. 밥 먹을 때 개도 안 먹는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반응. 바로. 생각 없이 반응을 해. 우리가 하는 건 거의 대부분 반응이에요. 반응.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 키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그럼 저쪽에서 왜요? 이래요. 그런데 성민아 그럼 엄마 왜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옛날에 터미널에서 화장실 급할 때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노크를 2번씩 하고 다니면 다 2번 해요. 그 나도 모르게 마지막에 너무 급해서 한 번 딱 때렸는데 안에 있는 놈도 한 번 때려. 그래서 내가 놀랍게 그때 왜 내가 어렸을 때 그랬는지 몰라요. 중학교 때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쪽으로 다시 와가지고 3번을 때려봤네. 안에 있는 놈이 3번 때리네.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안병욱 교수님이 인간은 호응적 존재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부르면 대답하는 존재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더 자라서 어른 돼가지고 뇌과학을 공부하고 보니까 인간의 감정 자체가 생각하고 반응하는 게 아니라 바로 반응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호응하더라. 여러분이 좋은 얘기를 하면 상대도 좋은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상대가 여러분 기분 나쁜 표정 보일 때 있죠. 그건 사실은 그때 왜 저 남자가 나보고 저러지? 이럴 게 아니라 내 표정이 지금 상대가 볼 때 나빴기 때문에 상대도 저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여자 입장에서 이 남자가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걷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남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여자 입장에서 참, 여보, 건든다고 생각해서 난 자기 밥 맛있게 먹으란 얘기인데 미안하네. 이런 여자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그러느냐? 감정은 말 그대로 날것이에요. 날것. 이 날것 감정을 여러분 화장을 해야 돼요. 분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감정을 세련되게 만들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진다. 소통이 잘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저하고 하는 과정에서 연습을 한번 세련된 감정을 만드는 연습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다. 물론 여러분들이 모두 세련된 반응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래서 우리는 반응한다. 세상에 반응한다. 날씨가 더우면은 생각도 않고 막 더워 죽겠네 이렇게 반응해. 추우면 추워 죽겠네 이렇게 반응해요. 그런데 생각을 딱 하면은요 아주 놀라운 이 반응이 나와. 더우면은 여름이네. 추우면 겨울이네. 집에 갔는데 여자가 말이 많으면은 바로 반응할 때는 여자가 말이 많다고. 그런데 여자가 말이 많으니까 이제 생각을 해봐. 여자네. 여자니까 말이 많지. 말 많은 사람하고 살기 싫으면 남자하고 살면 돼 이놈아.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놀랍게도 생각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하기 위해서 행동하기 위해서 생각한다라는 사실을 수없이 많은 인문학자들이 주장을 하거든요. 우리 여러분 대화할 때요 상대가 얘기하고 있을 때 그 다음 내가 무슨 얘기할지 생각이 안 해요. 생각한다고 해야 강의가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생각하잖아요. 내가 다음 얘기 생각하잖아요 지금. 다음 얘기를. 그러니까 다음 얘기를 생각한다니까.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생각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반응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반응을 세련되게 바꾸면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하다.